근육을 극대화하는 벌크업 전략, 최상의 근비대 방법 공개. 근비대를 목표로 한 벌크업은 단순히 체중 증가가 아닌 근육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비대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중량 저반복 운동, 복합 운동의 효과적인 활용, 점진적 과부하 원칙, 충분한 휴식, 다양한 세트 방식 등을 포함한 훈련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복합 운동의 중요성.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자연스럽게 고중량을 사용할 수 있어 더 많은 근섬유를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풀업과 로우 운동과 같은 복합 운동은 벌크업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합 운동은 단순히 한 부위의 근육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중 관절 운동으로 다양한 근육군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높고 전체적인 신체 발달에 크게 기여합니다. 전신의 주요 근육들이 성장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근비대 효과도 증대됩니다. 2. 고중량 5에서 8회의 저반복 원칙. 벌크업과 근비대에서 고중량 저반복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근섬유의 극대화된 자극을 통해 근육의 더 큰 성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에서 8회의 반복 가능한 무게를 설정하여 세트를 진행하면 근육에 강력한 자극이 주어집니다. 이때 마지막 반복은 수행하기 힘든 정도로 무게를 설정하여 근육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에서 100kg으로 5회를 수행할 수 있다면 점차 무게를 102.5kg으로 높여 도전하는 방식으로 훈련 강도를 꾸준히 높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자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점진적 과부하의 적용. 점진적 과부하는 벌크업 과정에서 근성장의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근육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매주나 격주로 운동 중량이나 반복 횟수를 소폭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육에 지속적인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여 정체기를 예방하고 성장 기회를 늘려줍니다. 점진적 과부하는 모든 운동에서 필수적이며 중량을 높이는 것 외에도 세트 수를 늘리거나 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충분한 휴식과 회복. 근육은 운동 중에 손상되고 휴식과 회복 과정에서 재생되며 성장합니다. 특히 근육이 회복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며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의 운동 빈도가 이상적입니다. 각 근육 그룹은 최소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필요로 하므로 운동 일정을 조율하여 특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하체 운동을 했다면 수요일 이후에 다시 하체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수면은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이 근비대에 도움을 줍니다. 5. 다양한 세트 방식의 활용. 근비대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 세트 방식을 섞어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슈퍼세트, 드롭세트, 피라미드 세트 등이 있으며 각 방법은 근육에 다른 종류의 피로를 주어 정체기 돌파에 효과적입니다. 슈퍼세트는 상반된 근육을 연속으로 훈련하여 짧은 시간 내에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드롭세트는 한 번의 세트에서 중량을 줄여가며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근육의 끝까지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피라미드 세트는 중량을 점차 늘렸다가 줄이는 방식으로 근육에 다양한 중량과 반복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6. 영양과 칼로리 섭취. 근비대를 위해서는 훈련 외에도 충분한 영양 공급과 칼로리 섭취가 필요합니다. 벌크업을 위해서는 체중 1kg당 1.6에서 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고 단백질의 주요 원천은 닭가슴살, 계란, 콩류, 생선 등으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로리는 운동과 근육 성장을 위한 잉여 칼로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체중을 늘릴 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하되 너무 빠르게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벌크업 후기에 불필요한 감량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벌크업과 근비대는 단기간의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운동과 영양, 휴식이 잘 맞물려야 합니다. 위의 원칙을 적용해 주차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기록하며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점진적 과부하는 근육을 성장시키는 열쇠.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란 근육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은 성장하고 더 강해지며 더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극과 그 자극을 넘는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중요성. 우리 몸의 근육은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졌던 덤벨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점차 가벼워지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근육은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에 적응하게 되어 더 이상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세트 수를 증가시키거나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점진적 과부하의 일환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를 실천하는 방법. 중량 증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용하는 중량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매주 또는 격주로 들 수 있는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면 근육은 더 큰 부담을 견디기 위해 성장하게 됩니다. 반복 횟수와 세트 수 증가. 중량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늘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회 반복하던 것을 12회로 늘리거나 3세트를 4세트로 늘림으로써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속도 조절. 운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동작을 천천히 수행하면 근육이 자극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 더 큰 부하를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육의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더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 단축. 세트 간 휴식 시간을 줄이는 것도 점진적 과부하의 한 방법입니다. 휴식 시간이 짧아질수록 근육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더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효과.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 근육은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의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의 미적 측면뿐 아니라 신체 기능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근육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한 운동은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안전하게 점진적 과부하 적용하기. 점진적 과부하는 근육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지나치게 무리하게 적용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무게나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병행되어야 근육이 적절히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점진적 과부하는 근육을 성장시키고 더 건강하고 강한 신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꾸준히 강도를 높여가는 운동은 근육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그에 따라 근육은 적응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 매번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어느 순간 강하고 건강한 몸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운동에서 작은 도전을 추가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근육 성장의 시작입니다. 심장 건강과 근육 강화의 상관관계.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근육은 신체의 움직임과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근육 강화는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과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심장과 근육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심장 근육의 기능과 심장마비. 심장은 강력한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된 역할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중단될 때 발생하는데 이때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의 펌프 작용이 약해지면서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혈액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른 근육과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신체의 다른 근육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골격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고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마비로 인해 신체가 약해지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위축될 수 있습니다. 2. 운동과 심장 건강의 상관관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과 근육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건강을 지탱하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심박수를 낮추며 심장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혈액을 펌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또한 심장 주변의 지방을 줄여주어 관상동맥이 막힐 위험을 줄여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항 운동, 근육을 강화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스쿼트 등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한 근육은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고강도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발달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심장이 더 효과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근육량과 대사.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여 체중을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체중이 증가할 경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근육을 강화하여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심장마비와 근육 약화의 관계.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에는 체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근육 약화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후의 근력 약화.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근육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운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을 제한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근육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 손상 마커. 심장마비 후에는 근육 손상을 나타내는 혈액 내 마커인 크레아틴 키나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CK는 심장 근육과 골격근이 손상될 때 나타나는 마커로 심장마비가 다른 근육에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스트레스, 근육, 그리고 심장 건강의 상호작용.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심장과 근육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결국 심장마비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완 운동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근육질환과 심장질환의 연관성. 심장과 근육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위영양증과 같은 근육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 근육이 약화되거나 손상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심장도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육질환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근육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심부전 또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환자 역시 근육 건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부전 환자는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신체 전반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6. 심장과 근육 강화를 위한 추천 운동. 심장과 근육 모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심장과 근육 모두에 유익한 운동입니다. 걷기와 조깅. 중간 강도의 걷기나 조깅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심장과 하체 근육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을 강화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량을 늘리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대사량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으로 심장 건강과 근육 강화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장과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근육 약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심장과 근육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탱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